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네, 저는 인포제라고 합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도 제가 오늘 읽은 책을 여러분들께 독후감을 이야기하려고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이번에 읽은 책은 여러분 이것입니다. 제목이 없죠 지금 여기. 네. 멀리 있다. 우르는 늦을 것이다. 딱 보면 아시죠? 네, 제가 좋아하는 배수아 작가님의 책입니다. 사실 이 책을 여러분 제가 작년에 읽었습니다. 작년 여름쯤? 네, 그때쯤 읽었는데 보니까 이 책의 배경이 1월 23일 그 정도 경에 오후 4시에 있는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물론 그때도 그랬지만 역시 배수아님 작가 책은 한 번 읽고 절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올 겨울에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래서 읽었는데요. 역시나 다시 읽어도 어려운 건 어렵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배수아님 작가 책은 좀 뭐를 막 이렇게 분석하면서 막 내용을 알아내겠어 이러고 있는 책이 아닙니다. 그렇게 읽기에는 저는 좀 모든 책이 그렇지만 저는 책을 이렇게 분석적으로 막 읽고 막 그러지 않기 때문에 그냥 재밌게, 특히나 배수아님 책은 그냥 느낌, 감각, 어떤 요런 느낌, 요런 식으로 읽습니다. 그냥 어떠한 새로운 감각을 경험한다, 새로운 느낌, 그런 식으로 읽는데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거를 하나하나 저는 따지고 들면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그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각각의 저는 처음에 이 책을 맨 처음에 읽었을 때 아마 여름에 읽었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제가 그때 한참 이제 공포물 이런 거에 좀 꽂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우주라는 여자가 지금 유령인 건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책이 배수아님 스타일의 유령책인 건가? 공포 호러인가? 약간 그런 얼토당토 않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읽었는데요.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은 안 하면서 네, 그러고 읽었는데요. 다시 읽어보니까 다시 읽어도 이 여자가 유령 같아요. 유령 같기도 한데 그게 아니라고 치면 그러니까 이게 시공간이 그러니까 1월 23일에 오후 4시 어떤 영화 감독이 죽은 날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모르는 영화 감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마 그 오후 4시에 각각의 다른 공간에 있는 이 우루라는 여자의 그날 있었던 그 상황을 이제 1장, 2장, 3장을 통해서 그러니까 3명의 우루인 거지. 이 우루는 여성의 이름입니다. 이 우루가 무슨 뜻일까요? 어디 전 우리나라에 흔히 있는 이름은 아니죠. 우루가 뭘까요? 작가님이 어쩌다가 이런 제목을, 그러니까 이 주인공의 이름을 우루라고 설정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상당히 이국적이었습니다. 이름만으로도. 그래서 뭔가 좀 우주의 느낌도 나고 SF인가? 약간 되도 않는 의식의 흐름으로 그런 되도 않는 생각도 해보고 그랬었는데요. 당연히 SF는 아니고. 근데 1장의 배경은 외국입니다. 우리나라가 아니고 상파울루 이런 데 나오는 거 보니까 여기가 브라질인 것 같은.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나라는 아니고요. 이 우루라는 여자가 해외에서 지금 여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검은 옷을 입은 일행과 본인은 지금 되게 빨간 시뻘건 드레스를 입고 있고요. 그래서 같이 여행을 하고 있는 중인데 어느 날 갑자기 기억을 잊어버립니다. 내가 뭐였는지 누구였는지도 잊어버리고 그 남자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어떤 무녀의 집으로 가기로 돼 있다고 하길래 그 무녀에 갔는데 그 무녀 중에 젊은 여자는 노란 원피스를 입고 있고 좀 나이 먹고 뚱뚱한 여자는 흰 옷을 입고 있는 흰 옷이었나? 아무튼 있는데 거기에 카우보이의 스피릿이 빙의가 돼가지고 이제 이 무녀가 이 둘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게 내용이 뭔 내용인지 모르겠죠? 그리고 이 둘이 어떤 결혼식에 이제 하객으로 초대를 받아요. 그런 내용입니다. 되게 희한하죠.
그리고 이 결혼식은 배에서 이루어지고 그 배에 탄 이제 부부는 결혼과 동시에 그 배에서 내리지 않고 바다에 있는 어떤 검은 섬으로 가서 거기서 자기들만의 세상을 만든다. 뭐 이런 내용이 첫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이제 그 외국에서 오래 생활하다가 온 어떤 여인이 집으로 와요. 근데 여기는 이제 또 한국인 것 같아요. 뭐 바다가 보이고 막 저가 떠올리는 장소는 일단 부산. 그 부산에 이렇게 언덕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왜 집들 많잖아요. 그 약간 포카리 스웨트에 나오는 그런 느낌의 집들이 막 이렇게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바다가 이렇게 보이는 그런 집일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일단 부산으로 상상을 해봤고요. 거기서 이제 여자가 막 요리를 하고, 이 여자가 무슨 배우인가 무용수인가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데 춤을 춥니다. 막 이렇게 춤을 추면서 그러니까 되게 하는 짓들이 다 무슨 유령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처음에 이거 유령인가? 이 집에 살고 있는 유령인가? 그런 느낌이 들었던 거예요. 막 춤을 추고 손님이랑 같이 음식을 해서 밥을 먹고 손님이랑 얘기를 하면서 자기 어릴 때 얘기를 하는데, 이 연극도 그 어릴 때 자기가 그 가난한 동네에서 막 길에서 막 쓰레기통에서 막 주운 그런 옷을 입고 다니면서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춤추면서, 그리고 교실에서 막 이렇게 즉흥 연극을 했던 그런 얘기를 막 이 여자가 막 자기 노트에 쓴 그런 거를 들려주는데요, 이 손님한테. 근데 이 연극도 상당히 그럴듯합니다. 막 여자가 춤을 추면 쥐가 이 여자를 따라와서 바다에 빠져 죽는데, 쥐가 다 죽고 쥐가 다 죽자 마을에 쥐가 한 명도 남지 않은데 이 여자는 춤을 멈추지 못해서, 이 쥐가 아니라 이제 그 동네 아이들이 이 여자를 따라와서 이 아이들이 이제 바다에 빠져 죽는다. 그런 내용인데요. 그런 연극을 어릴 때 이 챕터 2의 우루가 즉흥 연극으로 교실에서 했답니다. 근데 이 어린 우루가 여기에 그 춤추는 여자아이가 소녀가 4명이 등장하는데, 그리고 반 아이들이 80명. 이 작가가 어렸을 때는 한 반에 인원이 그렇게 많았으니까 많았을 수도 있죠. 뭐 그런 때인데 80명이 바다에 빠져서 죽었다는데, 이게 나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다 이 우루 한 명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뭘까? 되게 또 이것도 내용도 특이하죠. 그리고 여기에 또 그 코요테 우리에 갇혀있던 한 명의 남자가 그 코요테 우리에서 코요테와 자기가 서로 있는지 모르고 있다가 벌거벗고 죽은 그런 얘기도 나오고요. 그리고 이 얘기는 이 우루를 자극을 해서 이 세 번째 챕터에서 또 굉장히 중요한 메타포로 작용을 해가지고 이 세 번째 장의 우루가 이 연극을 해보기 위해서 이런 뭐 자기 예전의 학교도 찾아가 보고 뭐 아무튼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내용이 희한하죠. 뭔가 딱히 줄거리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느낀 거로는 처음에는 이 여자가 유령이었나 생각을 했다가 뭔가 그러니까 같은 시간은 같지만 공간은 다른 거야. 그러니까 세계가 다른 거지. 이것이 SF인가? 그럴 수도 있어. 그렇지. 이것이 약간 SF의 요소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시간은 같지만 동일 시간이지만 다른 시공간에서의 사는 그러니까 우루는 하나야. 시공간도 하나야. 근데 여기의 우루는 또 다르고, 여기의 우루는 또 다르고, 여기의 우루는 또 다른 거지. 그러니까 각자 연령대가 또 다른 것 같아. 이 마지막에 나오는 이 우루는 제가 느끼기에는 조금 이 앞장과 1장과 2장에 나오는 우루와는 또 달리 좀 약간 젊은 느낌이야. 네, 좀 보다는 약간 좀 어린 느낌이 들었는데, 그래서 이 시간, 이 세대도 다르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그 약간 SF 그런 요소가 있었고, 그리고 이 여자의 이 우루라는 여자는 도대체 뭐 하는 여잔가. 뭐 하는 여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행을 다니고 있고, 여기 1장에서도 여행을 하고 있고 2장에서도 여행을 갔다 왔고, 그리고 뭔가 안 좋은 기억이 있어. 어릴 때 뭔가
안 좋은 기억일까? 뭔가 기억이 있어요. 기억이 있는데 그게 기억이 있다라는 건 알아. 그래서 궁금은 해. 뭔가 나한테 내가 지금 잊고 있는 기억, 아주 충격적인 어떤 사건, 뭔가 놀랄만한 일이 있었던 것 같아. 궁금은 한데 내가 살기 위해서는 그것을 알고 싶지 않아. 약간 요런, 그죠?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뭔가 과거에 상처가 있는 여잔데 그거를 잊어버리고 살다가 지금 살짝 기억이 나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알고 싶기도 하지만 알고 싶지 않아. 그래서 여기에 그런 단어가 있거든요. 나는 그것을 알고 있지만 알고 있지 않아. 그런 내용들이 2장에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슬픈 과거가 있지만 그거를 잊고 살다가 그게 떠올르랑 말랑 하는데 나는 알고 싶기도 하고 알고 싶지도 않은 그런 상태. 그런 3명의 여자가 각각의 다른 공간에서 SF의 상황에서 그날 하루, 그 1월 23일을 사는 거지. 오후 4시. 그런 거죠. 제가 파악한 건 거기까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감각과 어떤 내가 영화를 본다. 그런 느낌으로 읽었어요. 그래서 배수아님 특유의 그 몽환적인 문체와 뭔지 모를 느낌이지만, 제가 배수아님이 말을 하는 영상을 좋아하니까 영상을 이제 유튜브나 뭐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분 말투도 제가 느끼기에는 되게 몽환적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이런 몽환적인 대사들이 나오지 않았나. 여기에 대사들도 다 되게, 그러니까 아무튼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그런 대화체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실제 배수아님의 말할 때 그런 말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쓴 것 같은데, 그런 아무튼 희한한 느낌적인 느낌. 그리고 이 책의 배경인 1월 23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올 1월에 한번 읽어보세요. 되게 아무튼 여러분들의 감각을 아주 그냥 후려칠 거예요. 이것의 내용이 뭐냐,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되냐, 그런 거는 생각하지 말고 그냥 느껴봐요. 배수아님은 그렇게 읽어야 마음이 편하고 읽을 수 있습니다. 이게 뭔가를 알려고 하지 마세요. 이게 뭔가를 상징하는 걸까? 이게 무슨 의미일까? 막 이론적으로, 막 지식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이 자체로 느껴요. 그리고 문장을 느끼고, 문장의 리듬을 느끼고, 그다음에 이 문장 자체를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는 것도, 이분이 이거를 낭송극이 뭘까? 그냥 읽어주는 건가? 아니면 실제로 연극을 하는 건가? 이거 실제로 연극도 있더만요. 이 낭송극을 위해서 이거를 썼다고 하니까 아무튼 뭔가 이게 문장의 느낌이 되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읽어봐요. 그 리듬감을 느껴보고, 한번 느껴봐요. 이국적이고 몽환적인 그런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느낌과 감각을 아주 그냥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느껴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책이 될 것입니다. 저는 좋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떨지. 배수아님 책은 이런 느낌적인 느낌으로 읽는 겁니다. 초반 작가에서는 어느 정도의 작가의 의도, 주제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 중간으로 넘어가면서 그런 것들은 의미가 없구나. 이분이 이 작가님이 얘기하는 꿈이나 춤이나 목소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주관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런 것들을 내가 의미를 파악하려고 읽기에는 좀 너무 모호한 것 같고, 그냥 저는 느낌적인 느낌? 그런 느낌으로. 어떤 거는 되게 시각화가 잘 돼서 되게 그로테스크한 느낌도 나고, 또 몽환적이면서 이렇게 장르가 애매모호하잖아요. 이것이 SF인가? 아니면 호러인가? 아닌가? 이게 리얼리즘인가? 이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상당히 독특한 그런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느낌으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왕이면 1월이 가기 전에. 왜냐면 이 책의 배경이 1월 23일이니까. 근데 여기에서는 이국가 우리나라가 아닌 곳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완전히 다 춥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뭐 네. 이 날짜가 가기 전에 읽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느낌이니까, 감각이니까 그 감각을 느껴보시라고. 기왕이면 그 날짜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런 거 무지하게 따져요. 네, 컨셉 놀이 같은 거 즐겨볼 수 있는 대로 즐겨보는 거죠. 네, 저는 그렇게 읽습니다, 책을. 여러분들도 한번 재밌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